그냥 단순하게 목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불편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정말 심할 경우에는 팔을 못 내리고 다녀요.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요. 실제로 20대 30대 분들 MRI 찍어보면 이미 60대 70대의 목인 분 많아요. 목의 원인은 사실은 목이 아니다. 목이 앞으로 빠진 원인은 우리 머리 무게가 얼마일 것 같아요? 평균 한 5kg, 한 4에서 5kg 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4에서 5kg면 여러분 볼링 치시죠? 볼링에서 막 십자 써 있는 게 10파운드거든요. 그 볼링공이 우리 목 위에 올려 있는 건데, 볼링공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들고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볼링공이 우리 머리 위에 올려 있어가지고 이걸 받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목이거든요. 이 얇은 목이 볼링공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심지어 볼링이 움직여 또. 움직이는데 얘들이 떨어지지도 않아. 자, 문제는 볼링공 무게에 해당되는 이 5kg의 이 머리 무게가요, 앞으로 한 15도 정도만 기울어도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30도가 되면은 거의 한 30kg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볼링공을 이렇게 들 때 하고요, 이렇게 어때요? 손목에 가해지는 이 압력과 통증이 엄청 세지죠. 이거 빨리 던지지 않으면 이거 손목 나가거든요. 여러분 목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면은 볼링공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와 똑같은 압력이 목에 가거든요. 5kg에 해당되는 머리 무게가 숙이는 순간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30kg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죠? 요즘 이렇게 심할까? 압도적으로 뭐다? 스마트폰이죠. 저 때는 지하철 타면은 하염없이 하는 게 뭐냐면 광고 보는 거였어요. 광고. 근데 요즘은 100% 고객 전부 다 스마트폰. 여러분 레스토랑 가면요, 5명의 가족이 왔을 때 상상해 보세요. 1명 빼놓고 4명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1명은 왜 안 볼까요? 메뉴 고르느라고, 메뉴. 이런 환경은 최근 10년 내에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현대인이 요즘 그렇게 목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이 볼링공과 이 스마트폰 때문이다. 일단 제가 볼링공 예를 들었었는데, 볼링공을 똑바로 들 때와 앞으로 내밀 때의 무게 차이는 작게는 2배, 5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 가해지는 목 통증은 첫 번째는 근육통일 거예요. 근육이 지탱할 수 없으니까 근육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파요 제발 좀 이걸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근육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관절 나가죠. 관절이. 손목에는 손목 관절이 있지만 목에는 목 디스크가 있죠. 목 디스크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볼링공이 잠깐 숙이고 말지만 여러분 목은요 하루 종일 이렇게 숙이고 있기 때문에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하루 종일 가해지는 거예요. 잘 때 빼놓고는. 그러면은 목뼈와 뼈에 있는 연골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퇴화가 돼버리거든요. 여러분 60, 70, 80에 와야 될 퇴화가 20대부터 오는 겁니다. 따라서 목이 아프다는 것은 근육통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의 목이 70대 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의심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20대, 30대 분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MRI 찍어보면은 이미 60대, 70대의 목인 분 많아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이거. 일단은 처음에는 거북목으로 시작했겠죠. 하지만 거북목이 교정이 안 되면은 목 디스크, 그러니까 빨리빨리 60대, 70대 이상으로 늙어가는 퇴행성 디스크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목의 추간판 타주증, 목 디스크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목 디스크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통이거든요, 두통.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아요. 주로 일자목과 거북목으로 인한 두통의 특징은 뭐냐면요, 후두부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요, 여기서부터 뭐가 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오고, 심지어는 더 심하면 눈까지 아프다 그래요. 두 번째, 거북목으로 인한 두통의 특징은 막 송곳으로 찌른다 그래요. 송곳으로 막 후벼 파요 그래요, 여기를. 그리고 이 눈 감고 와요, 아플 때. 눈은 뜰 수가 없다 그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심한 어지럼증, 그 다음에 속이 미식미식해가지고 잠깐 토할 것 같은 느낌. 정말 중요한 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해요. 이 모든 증상들이 의외로 거북목과 일자목에서 출발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과 불면증, 이 눈 주위의 통증,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양상의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목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목 뒤에서 신경이요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머리를 타고 눈까지 와 있어요.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 생기게 되면 뭐예요? 근육이 꽉 굳어버리거든요. 굳어버리면은 이 근육이 목 뒤에 있는 신경을 꽉 조여요. 이 신경에 따라서 다 아픈 건데 나중에 눈까지 아픈 거죠. 심지어는 귀 뒤에 이쪽도 아프고요, 이명도 들릴 수가 있어요. 종종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하는 건데 증상은 되게 유사해요. 일자목, 거북목 또는 목 디스크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어깨도 아프면서 팔이 막 땡기면서 저려요 하는 것은 전형적인 목 디스크와 심한 거북목증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치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돼가지고 또 엑스레이와 MRI 찍었더니 목에서는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 많이 듣고 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깨 질환인 경우가 꽤 있어요. 어깨의 이 관절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오십견 또는 이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팔을 잘 못 쓰게 되면은 어깨 주위에 근육이 꽉 뭉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깨에 있는 근육은요 우리 목에 있는 근육과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별개의 근육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의 근육이 꽉 굳어버리면은 승모근뿐만 아니라 목 주위의 근육까지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자목 증후군과 거북목 증후군, 목 디스크 증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목 쪽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잘 낫지 않을 때는 어깨 쪽 질환을 의심하셔가지고 한번 정형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목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심할 경우에는 팔을 못 내리고 다녀요. 팔을 이렇게 올리고요. 심지어 진료실 올 때 이렇게 올리고 와요. 잠시도 못 내려요. 오면서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요. 왜냐면은 팔을 내리는 순간 정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면은 전 팔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팔을 내리게 되면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일자목 증후군을 방치해서 목 디스크가 됐고 목 디스크를 방치하게 되면은 신경이 심하게 들려가지고 팔을 못 내리는 상태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 팔을 이렇게 올리고 주무시는 게 계시거든요. 누워서 내리면 불편해. 그런 분들은 목 디스크 있는 경우 있어요. 올려야지만 편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반드시 목에 엑스레이 찍어보셔야 돼요. 거북목을 유발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운드 숄더가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 어깨가 무슨 거북목과 목 디스크와 연관이 있냐? 굉장히 연관이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상 자세인데 라운드 숄더가 뭐죠? 이거죠. 그죠? 보세요. 라운드 숄더가 되는데 목이 뒤로 빠질 수 있나요? 안 되죠?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반드시 목은 앞으로 쭉 빠집니다. 따라서 이것만 봐서는 거북목이지만 사실은 원인은 뭐죠? 라운드 숄더예요. 따라서 거북목 증후군과 일자목 증후군, 목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라운드 숄더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를 교정을 해야 되고 라운드 숄더의 또 근본적인 원인은 구부정한 등이에요. 그러면 구부정한 등도 잡고 라운드 숄더도 같이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날개뼈라고 들어봤죠? 날개뼈. 등 뒤에 날개뼈가 있어요. 한 쌍이죠. 근데 라운드 숄더는 뭐냐면요. 이 날개뼈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진 거예요.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숙여지죠?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뭐죠? 날개뼈를 좁히고 내리면 되는 거죠. 그 운동이 정말 유명한 맥킨지 신전 운동의 원리예요. 첫 번째, 손을 어깨에 이렇게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크게 돌리세요. 앞에서 뒤로 붕 올리면서 마지막에는 강하게 조이세요. 다시 해볼게요. 손을 어깨로 올리고 붕 돌리면서 내리면서 조이는 거예요. 이때 팔을 내리세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조이세요.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 있던 여러분의 날개뼈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해볼게요. 손을 올리고 크게 돌리면서 날개뼈를 밑으로 쭉 빼면서 모으는 거죠. 모으면서 팔을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대흉근, 앞에 있는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고개를 뒤로 적힙니다. 후 할 때 10초. 방금 이 동작을 할 때 심하게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평소에 목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조이는 각도라든지 목을 젖히는 각도 또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요 자칫 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요 너무 시원해요. 정말. 방금 하신 운동은 라운드 숄더의 교정을 위한 운동이지만 동시에 거북목이 들어가는 일석이조, 일타쌍피 운동입니다. 나는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서 돌리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간단한 운동을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하여 홈 견인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견인 운동인데요. 첫 번째, 반드시 고개는 일자목을 교정하고 시작합니다. 손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총 모양, 턱을 잡고 턱을 당긴다.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하면요 돋보기 조그만 거 집을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 대고 쭉 이 상태에서 상상만 하세요. 누가 여러분 정수리를 잡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데 나의 어깨는 따라가면 안 돼요. 쭉 올라가는데 어깨는 쭉 내려가겠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당기고 쭉 당겨요. 당길 때 10초 5 6 더 8 9 10 한 다음에 빼면서 좌우로 5초 마지막으로 한 바퀴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오늘 촬영하면서 솔직히 좀 목이 아팠거든요. 근데 진짜 없어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홈 견인 운동입니다. 그 다음 운동은요 여러분 이불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기 직전에. 이거 정말로 쉬우니까 이거는 하셔요. 딴 거 안 해도 되니까 이건. 자, 이거는 목 디스크 일자목 교정을 하는 동시에 등 통증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흉추 운동이에요. 흉추의 움직임이 원활하고 부드러워야지만 목이 교정이 됩니다. 해볼게요. 자, 먼저 엎드리세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엎드리시고요. 자, 손은요, 이렇게 모으시되,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아야 돼요, 이렇게. 무릎은 어깨 너비로 벌리시고 발은 붙이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쿠션을 대셔도 됩니다. 한 상태에서 열중샷 할 거예요, 열중샷. 하시고, 고개를 돌립니다. 할 때 가슴이 오른쪽 정면을 바라보다 사가시고 고개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걸 하기 위해서 들면 안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세요. 했으면은 반대편. 열중샷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흉추도 교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운동도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의 옆모습을 타인에게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찍으셔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일자목이 심각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야, 뭐 나 가만히 서 있을 때 사진 좀 찍어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딱 찍었을 때 거의 열은 옆에서 봤을 때 턱이 여러분 가슴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나는 일자목이 있겠지, 거북목이 있겠지라고 아는 것과 나의 모습을 찍고 보는 것은 너무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엑스를 찍어보세요. 찍어보면은 다 놀래요. 제가 보여주면 선생님 저 이거 제 거 맞아요? 그래요. 젊으신 분들도 그래요. 그 경각심을 먼저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사진을 찍든지 엑스를 찍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일하실 때요. 손 있죠? 이렇게 해보세요. 하신 다음에 여기 이 손가락 끝을 턱에 대시고 옆에 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으면 다 거북목이에요. 이 엄지손가락이 여러분 이 흉부에 닿을 수 있도록 당겨주세요. 그거를 수시로 하셔가지고 나의 거북목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무직 하시는 분들 의자와 책상과 모니터의 높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자에 앉았을 때 손을 책상에 올려보세요. 올렸을 때 팔 각도가 90도가 돼야 돼요. 의자가 너무 낮으면 이렇게 되겠죠? 너무 높으면 이렇게 되겠죠? 적당한 의자와 책상의 높이는 피고 앉아서 손을 올렸을 때 90도가 돼야 된다. 만약에 안 맞으면 의자 올리세요. 아니면 낮추든지. 두 번째, 이 상태가 됐을 때 모니터의 높이는 정면 상방 10도 정도. 그럼 어떻게 해요? 모니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치가 없는 분들은 밑에다가 책을 받쳐도 되고요. 받치는 선반 같은 거 팔아요. 사셔가지고 모니터 위치 올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부터 바꾸는 것이 목 건강을 위한 시작이다. 그게 이제 소리 나는 경우는 대부분 기포예요, 기포. 관절랑에도 물이 차 있고요. 근육에도 근육결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굳어있는 관절과 근육은 움직일 때 뻑뻑뻑뻑 하면서 기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통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어깨든 목이든 이게 움직일 때 딱 하면서 통증이 동반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관절 또는 목에 있는 연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리 플러스 통증을 확인해라.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ASMR 해가지고 요즘 막 따닥 하면서 막 목 건강에 도움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 두닥 하면서 하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해외 토피 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망할 수 있어요. 정말 목이 굳어있는 분들은 과도에 꺾다 보면은 척추 동맥이 파열되면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까지 스트레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의 원인은 사실은 목이 아니다. 어렵죠. 그죠?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어. 그 아이의 잘못이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아이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가정 환경 이런 거를 상담하지 않고 그 아이를 혼내기만 하면은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목은요 아이들이에요. 목만의 문제인 경우는 많잖아요. 그럼 부모는 뭐냐? 부모는 바로 허리와 하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을 빼볼게요. 목 빼면은 이렇게 일자목을 교정합시다. 그 아이를 막 혼내. 이거 세워.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이것도 드득 해가지고 세우는 거. 그게 바로 그 아이를 기른 부모님이라든지 가정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아이만 고치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더 반항합니다. 목 더 아파집니다. 목이 앞으로 빠진 원인은 바로 허리가 훨씬 많아요. 허리가 구부정하면 목은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똑바로 피면 목은 들어가죠. 그러면 뭐예요? 거북목과 일자목이 심하신 분들은 어딜 찍어야 되겠어요? 엑스레이를. 목만 찍는다? 아니에요. 허리 찍어야 돼요. 여러분 척추를 다 찍어야 돼요.
길게 찍어서 허리와 골반이, 심지어는 무릎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릎의 통증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숙이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목이 나오는 건데 이거 보지 않고 목만 교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바로 목과 허리의 관계다. 반드시 전신 엑스를 찍어가지고 허리와 골반을 교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